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큰 역경을 겪으면서 인생이 활짝 피게 됐습니다. 효도하려는 며느리에게 믿을 수 없는 충격을 받게 된 건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는지 궁금하시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들 하나를 둔 평범한 64세 여성인데요. 시집 왔을 때가 아직도 생생한데 이제 아들이 다 커서 장가갈 나이가 됐다고 하니 기분이 이상했었죠. 제가 결혼했을 당시에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었어요. 제 또래랑 다르게 연애 결혼을 했었고 남편을 정말 사랑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하필이면 독자인 거예요. 어린 마음에 독자인 게 뭐 어때서 그랬었지만 막상 결혼해서 같이 살아보니까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결혼은 집안과 집안끼리 하는 거잖아요. 시부모님께서 어찌나 아들 타령을 하면서 아들 낳으라고 하는지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뻔했어요. 첫째는 딸을 낳았어서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더 난리셨죠. 다행히 연년생으로 둘째는 아들을 낳아서 마음이 놓였어요. 그 뒤로 시부모님이 아들 이야기도 안 하시고 손주들을 잘 봐주셨는데요. 시부모님이 아들이랑 딸 둘 다 생각해 주셔도 옛날 뿐이라 아들이 우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일부러라도 딸 챙기고 그랬었는데 야속하게도 우리 딸이 100일도 안 돼서 폐혈증으로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그 당시에 우울증이 생겼는지 기운도 없고 의욕이 없긴 했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꾸역꾸역 이겨내려고 했죠. 우리 남편이 좀 사는 집 자식이라서 제가 딸을 잃은 뒤로 힘들어하니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우리 딸이 먼저 떠난 뒤로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유명한 병원을 알아봤거든. 내가 돈 다 대줄 테니 그 병원 좀 가봐. 남편이 이러길래 충분히 혼자서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사는 게 바빠서 안 갔어요. 어찌저찌 딸아이를 가슴에 묻고 살다 보니 아들이 장가갈 나이가 됐는데요. 3대 독자인 우리 아들한테 누가 시집 올까 걱정이 많았지만 그래도 며느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아들이 처음에 며느리를 데리고 왔을 때 남편이 얼마나 큰 소리를 쳤는지 몰라요. 제가 방금도 말했지만 남편이 좀 사는 집 자식으로 60이 넘은 지금까지도 재산 관리를 잘해서 모아놓은 돈이 많았거든요. 나이 들면 돈이 힘이라고 그 돈 믿고 큰 소리치는 양반이 바로 우리 남편이에요. 그래도 사람이 나쁘지만은 않아서 자기 가족한테는 확실히 잘하는 사람인데요. 암튼 남편은 우리 아들이 며느리를 데려와 결혼 허락을 할 때도 어찌나 자기 자랑을 하던지요. 며느리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지 남편이 계속 이러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크게 했었고 재테크 같은 걸 잘 해놔서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이야. 우리 집으로 시집 오면 네가 원하는 건 다 해줄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말아라. 저도 남편이 이러는 게 좀 이해가 되긴 했어요. 며느리도 예의 바르고 언변이 좋아서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긴 했거든요. 며느리가 저희가 하는 얘기를 쭉 듣고 수줍게 이런 말을 꺼냈었는데요. 기영이 오빠가 부모님을 닮았는지 너무 성격이 좋고 사람 됨됨이가 훌륭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랑 아버님까지 이렇게 챙겨주시려고 하다니 이런 집안에 시집 가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는데 다행히 사돈 쪽도 결혼 허락을 해서 이렇게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게 된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며느리가 말 실수를 하거나 사고를 친 적이 없어서 며느리랑 정말 잘 지내보려고 했어요. 울 시모가 그랬던 것처럼 아들 이야기를 꺼내면서 압박을 안 주려고 했죠. 며느리랑 친딸, 친정 엄마 사이처럼 지낼 수 있지는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울 남편도 비슷한 기대를 하고 있었나 봐요.
며느리가 결혼 후에도 자주 안부 전화해서 제게 이런 식으로 살갑게 대했었거든요. 어머니, 어디 아프신 데 없고 잘 지내고 계세요?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식사 잘 챙겨 드세요. 며느리가 저나 남편한테 한 번도 까먹지 않고 이러니까 얼마나 예뻐요. 게다가 며느리가 아들이랑 같이 시간을 내서 우리 집까지 자주 왔었는데요. 올 때마다 음식을 해서 반찬통에 담아와서는 저한테 건네면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반찬을 이렇게 해봤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두 분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맛있으면 제가 다음에도 해드릴게요.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싹싹하게 잘해주니까 남편이 특히 마음에 들어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며느리를 볼 때마다 늘 이런 말을 건네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딨냐. 우리 아들이 결혼을 너무 잘한 것 같아. 우리 며느리가 아들만 낳아주면 딱일 것 같은데. 아들만 낳아주면 내 재산 전부 다 네 거니까 슬슬 자녀 계획 세워봐라. 남편이 이럴 정도로 며느리가 남편 마음에 쏙 들 만한 짓을 많이 했는데요. 앞서 말했던 것뿐만 아니라 남편이 좋아하는 한우, 장어를 사와서 구워주거나 약밥 같은 거 직접 만들어서 가져오곤 했어요. 근데 그게 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죠. 제가 좋아하는 걸 챙겨주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한테 이런 식으로 서운한 티를 냈거든요. 이번에도 그이가 좋아하는 음식만 사왔네. 내가 좋아하는 건 언제 사오는 거냐. 안부 전화도 나한테 잘 안 하고 남편한테만 주로 하더만 설마 차별하는 게야? 제가 이러니까 며느리가 식구들 눈치를 슬쩍 보면서 난감해하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가 웃으면서 이렇게 맞받아치긴 했는데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도 좋아하시는 거라 사온 거예요. 다음에는 어머님이 좋아하는 거 사올게요. 며느리가 다음에는 저 챙기겠다고 하는데 어떡해요. 조금 섭섭하긴 했지만 넘어갔는데요. 그렇게 티를 내고 나서야 제가 좋아하는 거 하나 사가지고 오고 그 다음부턴 똑같았어요. 저보단 남편한테 잘 보이려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런 것 가지고 치사하게 꽁에 있지 않으려고 했는데 며느리하고 확 틀어지는 계기가 생겼어요. 그날도 아들이랑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술 한잔을 하게 됐죠. 며느리가 술에 약해서 술을 잘 안 먹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올 며느리는 내가 마음에 드는 집만 해서 좋다고 해서 그럴까요? 그전에는 남편이 술을 권하면 며느리가 피했었는데 더 예쁨 받고 싶어서 그런지 술을 받아서 마셨어요. 역시나 예상대로 며느리가 금방 취해서 별말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가 걱정돼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 얘가 평소에는 안 그러던데 오늘따라 막 마시네. 술도 못 마시는 애가 왜 이렇게 마셔대. 그만 마셔라. 그러다 일 치르겠다. 제가 이러면서 며느리가 가지고 있던 술잔을 빼앗았는데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뜬금없이 제 눈을 보면서 이런 말을 꺼내는 거예요. 어머니, 솔직하게 할 말이 있는데 어머님보다 아버님이 좋아요. 아버님은 능력도 좋고 배울 만한 게 참 많은데 어머님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은 맨날 저만 보면 눈치 주면서 나도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요구하시잖아요. 아니, 제가 언제 그랬나요? 며느리가 남편만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저도 챙겨줬음 해서 티를 좀 냈던 건데 제가 마치 물질적인 걸 밝히는 것처럼 말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억울해하면서 이렇게 반응했었죠. 얘가 진짜로 취해서 이러나? 난 그런 적 없다. 왜 말을 그렇게 하니? 누가 들으면 진짠 줄 알겠어. 오히려 네가 같은 집안 어른인데 차별했잖니. 나는 거의 찬밥 신세였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제가 이러니까 며느리가 웅얼거리면서 뭐라 말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술 취한 사람한테 말해봤자 뭐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대화하는 걸 포기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며느리가 말 실수했다고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저 봐라. 어머님 또 그러시잖아요. 어머님이 저 미워하시는 것 같아서 알게 모르게 눈치 보고 있었어요. 전 역시 아버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버님 때문에 시댁 오는 거라고요. 제가 그 말 듣고 마음이 확 상해서 표정이 저절로 굳는 거예요. 결국 제가 며느리랑 아들한테 문 쪽으로 손짓을 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았어요. 이게 취해서 선을 넘네. 이런 말 하지 말고 얼른 가라. 기영아, 너도 그만 마시고 며느리 데리고 집에 가. 이렇게 두었다가 일 나겠어. 제가 이러면 눈치를 볼 법도 한데 저희 집안 식구들 그 누구도 제 안색을 살피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남편은 화색이 돈 얼굴로 저한테 이러는 거 있죠? 아유, 그러지 마. 며느리가 술 취해서 하는 말인데 뭐 그렇게까지 뭐라 해. 지금 화내지 말고 술 깨고 나서 이야기해. 술 먹으면 본심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당신은 왜 그런 것 가지고 그래? 남편이 이러니까 너무 약 올라서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아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며느리한테 이리 묻는 거예요. 당신 이 정도로 술 못 마셨어? 이 정도로 취한 거 처음 보는데? 못 마시는 편이긴 해도 한두 잔 가지고 이러진 않잖아. 당신 맥주 한 병은 마시지 않아? 아들이 이러니까 며느리가 어깨를 움찔거리더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아서 정적이 흐르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며느리가 당혹스러워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동안 안 마셨더니 술이 더 약해진 것 같아. 당신도 알고 있잖아. 내가 술주정이 좀 있어서 술 마시는 거 피해왔던 거. 며느리가 이러는 순간 며느리가 절 나쁜 시엄마로 만들려고 남편 앞에서 일부러 저러나 싶었어요. 여우짓을 하는 것 같았죠. 그 여우짓 하는 게 제 눈에 뻔히 보이는데 남편은 그게 여우짓인 것도 모르는 거예요. 무언가 낌새를 느낀 아들 녀석이 며느리한테 일단 집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랑 며느리를 보내고 남편한테 며느리가 일부러 저러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너무나도 태평하게 별것 가지고 태클을 건다는 식으로 이리 말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나한테 얼마나 잘 보이고 싶었으면 술에 취한 척 그렇게 귀여운 연기를 하겠어. 그러니까 당신도 며느리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 점수 따려고 그러는 거겠지. 남편 놈이 이러는데 이건 뭐 여우한테 홀렸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심증뿐이니까 굳이 드러내지는 않고 며느리가 어떻게 하나 지켜봤어요. 그 뒤로 남편이 며느리 이야기를 더 하고 정말 친딸처럼 예뻐했죠. 제가 무슨 음식만 하면 남편 놈이 맛보고 이렇게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아이, 이건 맛있다. 간이 잘 됐네. 며느리 갖다 줘. 며느리가 미역국 좋아하잖아. 저번에 당신이 해준 소고기 미역국 잘 먹던데. 남편이 이랬었는데 며느리가 뭐가 예쁘다고 미역국을 보내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못 들은 척 남편 말을 무시하고 제 할 일을 했었는데요. 남편 놈이 지 마누라 하나 챙길 것이지 퇴근 후에 집에 들어와서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거래처에서 선물을 받았는데 이거 며느리가 좋아하는 브랜드 아니야? 우리 어차피 안 쓸 것 같은데 며느리 줄까? 우리 며느리가 좋아할 것 같은데. 남편이 백화점에 입점한 브랜드에서 판매 중인 샤워용품 세트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쓸 건데 왜 며느리한테 줘야 하냐고 말하고 선물 포장을 뜯어버렸어요. 남편 놈이 그러니까 아쉬운 듯 입맛을 쩝 다시는 거예요. 심지어 며느리가 오기만 하면 두 손 가득 뭘 들고 오니까 남편 놈이 이러는 거 있죠. 우리 며느리는 올 때마다 뭘 사가지고 오니까 너무 미안하네. 오히려 내가 며느리한테 뭘 좀 사줘야 하는데 왜 자꾸 사오는 거니? 이거 딱 봐도 비싼 것 같은데 다음엔 사오지 말아라. 내가 용돈도 줄 테니 살림에 보탰어. 남편이 이러면서 며느리한테 돈을 막 쥐어줬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러더라고요. 아유, 아버님,
빈손으로 오기 좀 그래서 사오는 건데 왜 그러세요? 저번에도 용돈 주셨잖아요. 아버님이 매번 주시면 불편해요. 며느리가 기어코 남편한테 다시 돈을 쥐어주었는데 남편이 안 받으니까 TV 선반 위에 슬쩍 두고 간 거예요. 그런데 남편 놈이 계좌이체를 해서라도 돈을 주는 거 보고 눈꼴 사납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느리가 뭔가 머리 써가면서 이러는 게 다 보이는데 제가 그런 며느리가 예뻐 보였겠어요. 제가 서운한 티도 안 내니까 며느리가 이제는 대놓고 남편한테만 알랑방귀를 끼더라고요. 저랑 친한 친구들 얘기만 들어봐도 며느리가 시모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서로 잘 지내려고 한다는데 우리 며느리는 제 남편하고만 너무 친하게 지내려고 했어요. 저도 물론 며느리랑 잘 지내보려고 먼저 다가간 적도 있는데요. 한 번은 며느리가 좋아하는 김치를 직접 한 다음에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어요. 신호음이 좀 울리다가 며느리가 받았길래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김치 했는데 며느리 너 지금 바쁘니? 저번에도 전화할 때 너 바쁘다고 하더만. 내가 가지고 갈게. 집에 두고만 갈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말어. 제가 이러니까 며느리가 왠지 모르게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때 통화 소리를 좀 크게 하고 있어서 남편이 옆에서 희미하게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갑자기 나서서 이리 물어봤죠. 왜? 며느리가 바쁘대? 바쁘면 다음에 가겠다고 해. 괜히 애 부담 주지 말고. 당신이 너무 갑자기 가겠다고 전화한 거잖아. 남편이 이러길래 저도 그냥 다음에 가겠다고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며느리가 확 변한 목소리로 이러는 거예요. 옆에 아버님도 계셨어요? 아버님도 오시는 거면 지금 오셔도 돼요. 안 그래도 아버님 오시면 아버님 좋아하는 간장게장 해드리려고 했거든요. 분명 전까지만 해도 그게 지금은 좀 이러고 망설였으면서 남편 목소리가 들리니까 이러는 게 열받는 거예요. 이러니 며느리가 예뻐 보였겠어요. 그래서 결국 그 당시에 제가 안 가겠다고 말해버리고 전화를 끊어버렸는데요. 며느리가 끝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도 시자 노릇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게 되더라고요. 뭘로 시자 노릇 했냐면 아들 며느리가 결혼한 지 7년 차인데 아기 소식이 없어서 이걸로 닥달을 좀 했어요. 남편도 제 말에 동감했거든요. 남편이 며느리가 노산이라 나중에 고생할 것 같아서 걱정이다. 한번 얘기는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마침 며느리가 또 반찬을 했다면서 우리 집으로 오겠다고 하길래 허락했죠. 그때 남편이 잠깐 외출한 상태인데 일부러 말도 안 하고 부른 거였어요. 몇 분 뒤에 초인종 소리가 들리길래 인터폰 확인하고 문을 열어줬거든요. 며느리가 집안을 보고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눈에 띄게 실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반찬만 두고 다음에 또 오겠다고 하길래 남편이 없어서 가는 거냐고 말해버렸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입을 삐죽대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머님 또 그러신다. 제가 왜 간다고 하겠어요. 어머님이 저만 보면 눈치 주시고 눈 흘기시니까 이러는 거잖아요. 제가 아직까지 애를 안 가지니까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 며느리가 이러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손주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욱하는 마음에 며느리한테 이렇게 쏟아내고 말았어요. 내가 며느리 너한테 손주 가지라고 닥달을 했다고? 너한테 손주 안 가졌다고 뭐라 했으면 억울하지도 않아. 며느리 너 생각해서 참았더니 뭐가 어쩌고 저쩌? 그래, 이참에 속 터놓고 이 얘기 좀 하자. 애는 언제 가질 거냐? 아예 안 가질 생각인 거야? 다른 집들은 손주 보는 낙으로 산다는데 너는 언제 손주 보여줄 거냐? 제가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하니까 며느리 반응이 어땠겠어요? 며느리 입이 대빨 나와서 저한테 이렇게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이것 봐요. 어머님이 이러시잖아요. 지금 임신하라고 스트레스 주시는 거예요? 이래놓고 아버님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한 척 하시는 게 어이가 없네요. 그러더니 우리 남편이 들어오자 지 시아버지한테 뽀르르 가서 일러버렸어요. 그런데 남편이 며느리 생각과는 다르게 며느리한테 단호하게 일했었는데요.
그게 무슨 스트레스냐? 네 시어머니 말이 맞아. 우리 한 사람이 맞는 소리 했구먼 뭘 그래? 너도 이제 손주 가질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래? 아들만 딱 가지면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자녀 계획 세워라. 이렇게 남편이 아들 가지라는 잔소리를 시작하게 된 후로 며느리가 바로 움직였죠. 왜냐면 며느리가 노산이라 임신이 안 돼서 병원까지 찾아가서 인공 수정하고 그랬거든요. 시간과 돈을 들인 덕분에 쌍둥이를 임신하게 됐지만 기쁘면서도 복잡 미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사이 며느리 배는 점점 불러왔고 곧 쌍둥이 성별을 알 수 있을 때가 되었는데요. 아마도 제 기억상 임신한 지 20주 정도 되었을 때였을 거예요. 남편이 손녀보다 손자가 좋다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했잖아요. 며느리가 남편한테 연락해서 집에 계시냐고 물어봐서 남편이 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들이랑 같이 집을 찾아와서는 이런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아들 쌍둥이인 것 같다고 슬쩍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버님이 그토록 바라던 손자를 뵀다고요. 며느리가 잔뜩 들뜬 채로 말해주는데 그래도 아들 자식이고 제 손자니까 적당히 축하해 줬는데요. 저랑 반대로 남편은 너무 좋아하면서 이러더라고요. 드디어 우리 며느리가 손주를 가졌구나. 그동안 고생 많았다. 노산이라서 임신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아들이라니.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 말해라. 내가 다 사줄게. 며느리가 이번에도 아무것도 안 사줘도 된다는 인사치레를 한 다음에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그 뒤로 남편이 그러는데 며느리한테 돈을 보내줘야겠대요. 어렵게 가진 애니까 필요한 게 많을 거라고 하길래 저희 아들 생각해서 보내주라고 했어요. 왜냐면 며느리가 남편한테만 온순한 척 연기하지 주말부부인데도 임신했다고 예민한 티를 다 내고 있었거든요. 아들이 저한테 안부 전화할 때마다 며느리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종종 했어서 돈을 보내주라고 허락을 한 거였어요. 이렇게 남편이 저랑 상의하고 며느리한테 돈을 송금해준 다음에 전화를 걸더라고요. 며느리한테 걸었는지 남편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다 들렸어요. 며느라, 오늘 입덧은 어떠냐? 배도 불러오기 전에 태교 여행도 가고 좋은 음식도 사 먹으라고 돈 좀 보냈다. 힘들게 집안일 하지 말아라. 사람 쓰라고 돈 넉넉하게 보냈으니까 괜히 고생하지 마. 남편이 이러길래 딱 봐도 며느리 입이 귀에 걸렸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에게 서운해할 수도 없었어요. 남편이 며느리가 임신을 해서 잘해주는 것도 있었지만 아들을 대신해서 더 신경을 써준 거였거든요. 왜냐면 아들이 며느리 임신 초기일 때 사업 때문에 서울에서 살다가 대구로 내려간 상황이었어요. 대구가 전 세계에서 안경 제조업체가 집약돼 있는 지역 중 하나인데 스마트 글래스라고 AI 관련 사업이 그쪽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유로 아들이 서울이 아니라 대구에서 스타트업을 해야 해서 주말 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저는 물론 남편한테까지 따로 연락해서 이런 부탁을 했었는데요. 엄마, 우리 결국 주말 부부 생활하기로 했어. 와이프가 사업 상황 이해해줘서 괜찮을 것 같아. 처가가 멀리 있어서 자기가 혼자 병원 다니고 챙겨 먹겠다고 했으니까 엄마랑 아빠가 임신한 와이프 좀 신경 써줘. 아들이 이러길래 며느리가 좀 밉상이긴 했지만 제 손주들을 임신한 귀한 몸이니까 챙겨주긴 했죠. 저랑 남편이 신경 써준 보람이 있는지 우리 아들도 저한테 전화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어요. 아버지가 잘해주셔서 그런지 요즘 와이프한테 연락받을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 보여. 도우미 아주머니가 집안일도 다 해주시니 기운이 넘친다고 하더라고. 주말에 가끔 집에 가면 와이프가 행복해 보이니까 엄마랑 아빠한테 너무 고맙더라. 아들이 이러면서 앞으로 부모님께 잘하겠다는 말을 해주니까 큰 위안이 됐었는데요.
그러다가 며느리 출산 날이 3개월 정도 남았을 때였어요. 제가 며느리 집 근처에서 친구들이랑 밥을 먹다가 너무 맛있어서 손주들 생각이나 포장을 했어요. 며느리 집이 정말 코앞이라 바로 가져다 주려고 전화를 했는데 얘가 안 받더라고요. 저번에 며느리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어서 우선 문자는 남기고 며느리 집 쪽으로 갔어요. 아파트 입구를 통과해서 흡연부스 쪽을 지나가는데 며느리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흡연부스 문이 열려 있었고 거기 안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리길래 설마 했어요. 며느리가 담배를 안 피우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슬쩍 옆으로 가서 대화하는 걸 들어보는데 입을 떡 벌리고 말았어요. 며느리가 준이 네가 김준이 어쩌고 하는 걸 들어보니 딱 봐도 자기 여동생이랑 전화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니까 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데. 나도 알지. 남자 쌍둥이 구하는 거 힘든 거. 근데 그때까진 구해야 된다고. 내가 어떻게든 상황 만들어서 혼자 출산했다고 할 거니까 니는 딱 대기시켜 놓으면 돼. 그래. 남편도 대구 가 있어서 어차피 갑자기 애 낳았다고 하면 믿을걸? 이럴 줄 알았으면 초기에 흘려보낼 걸 그랬어. 시부재산만 아니었으면 이런 짓거리도 안 할 텐데. 지겹다 지겨워. 며느리가 하는 말을 듣고 손발이 다 떨리는 거예요. 애를 혼자 낳고 남자 쌍둥이를 구하고 이게 다 대체 무슨 말인가 싶었죠. 설마 임신한 척을 하는 건가 싶었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저랑 같이 초음파 검사를 하러 갔었거든요. 이 모든 사실들이 충격적이어서 멘붕이었지만 일단은 모르는 척 슬쩍 자리를 빠져나와 며느리 집 앞에 있었어요. 잠시 후에 며느리가 올라와서 저를 발견하곤 깜짝 놀라면서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전화하셨구나. 쓰레기 버리면서 전화통화하느라 연락을 못 받았어요. 올라오면서 남기신 문자도 봤는데요. 요 근처에서 식사하셨어요? 며느리가 이러면서 친구분들이랑 좋은 시간 보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뻔뻔하게 연기를 하는 며느리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이랬죠. 요 근처에서 밥 좀 먹다가 며느리 네 생각이 나더라. 며느리 네가 입맛이 바뀌어서 임신 후에 가리는 음식이 많아졌던데 닭발은 좀 잘 먹는 것 같길래 사왔어. 그리고 나서 며느리 먹는 모습 보고 싶다는 핑계를 대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며느리가 순순히 들어오라고 하길래 제가 음식을 데워주고 며느리가 먹는 모습을 지켜봤죠. 그러다가 증거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고 녹음 기능을 켜놨어요. 며느리가 제 덫에 걸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며느리가 마침 화장실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가 제 핸드폰을 발견할 수 없는 곳에 숨겨두었어요. 잠시 후에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나왔길래 조금 더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손목시계를 확인하면서 이랬는데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이만 가봐야 할 것 같다. 안 그래도 내가 며느리 너 주려고 해놓은 반찬이 있거든. 내일 또 이 근처에 약속이 있어서 오는 길에 들려서 반찬 두고 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며느리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며느리가 자리에서 얼른 일어나 마중 나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흡연부스 안에서 들켜서는 안 되는 비밀을 이야기하다가 바로 시어머니와 마주하게 됐으니 찔려서 저러는 거겠죠. 그런 며느리를 정말 가증스럽게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리고 전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다음 날이 되자마자 해가 이제 막 떴을 때 며느리 집으로 향했죠. 제가 며느리네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새벽같이 가서 반찬을 두고 핸드폰을 가지고 나온 거죠. 핸드폰을 보니 장시간 녹음을 켜놔서 배터리가 다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가서 핸드폰을 충전하며 제발 며느리가 뭐라도 얘기한 게 녹음이 되어 있어야 할 텐데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충전이 된 다음에 핸드폰을 켜보니
너무나도 다행히도 며느리가 동생이랑 또 대화하는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녹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녹음이 된 걸 들어보니 며느리가 제가 가자마자 통화를 했더라고요. 방금 전에 시모가 왔는데 들키는 줄 알았다. 쫄려서 뒤지는 줄 알았다. 이런 소리가 전부 다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그 뒤에 녹음된 걸 더 들어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게 전부 다 사실이었어요. 며느리가 딸 쌍둥이인데 아들 쌍둥이라고 거짓말한 것과 우리 몰래 출산을 하고 아들 쌍둥이로 바꾸려고 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대담한 짓거리를 할 생각이었는지.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그깟 돈 때문에 하려고 한 게 너무 기가 차고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남편한테 가서 제가 녹음한 걸 전부 다 들려줬죠. 그러니까 남편이 얼굴이 시뻘게 져서는 이게 사실이냐 몇 번이고 되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녹음한 걸 반복해서 들어보던 남편이 부들부들 떨더니 바로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어디냐? 지금 당장 내 집으로 튀어와라. 무슨 일이 있어도 바로 달려와야 할 거다. 네가 안 오면 내가 찾아갈 거니까 빨리 오라고. 남편이 이러니까 며느리가 당황스러워할 게 눈에 뻔히 보이더라고요. 몇 분 뒤에 며느리가 와서 사색이 된 채 저랑 남편 표정을 살피면서 이랬는데요. 아버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전화하자마자 화를 내시니까 놀랐잖아요. 어머님, 이야기해 주세요. 무슨 일인지 전화로 먼저 말씀해 주시지. 아버님이 왜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며느리가 이러면서 숨기는 게 있으니 눈을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며느리한테 삿대질을 하며 이렇게 호통쳤어요. 네, 끝까지 모르는 척 할 거냐? 나 이미 와이프한테 다 들었다. 며느리 네가 임신 중에 담배 피우면서 뱃속에 있는 쌍둥이들이 여자애들이라서 딴 데로 보내고 남자 쌍둥이들을 구해달라고 했다며? 이게 다 내 재산 때문에 그런 거냐? 남편이 이런 식으로 심하게 고함을 지르며 며느리를 다그쳤는데요. 며느리가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이렇게 딱 잡아떼는 거예요. 아버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어머님이 아버님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하세요? 이쯤 되면 죄송하다고 사과할 법도 한데 며느리가 끝까지 이러길래 그나마 남아있던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핸드폰을 켜서 며느리가 지 동생과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본을 공개했어요. 며느리가 제 폰에서 나오는 자기 목소리를 듣자마자 손을 덜덜 떨더니 입술까지 파르르 떨더라고요. 제가 그런 며느리한테 이런 식으로 막 뭐라 하고 말았죠. 너 같은 사기꾼이 우리 집안에 시집 왔다는 게 소름 끼친다. 우리 아들한테도 말해서 이혼시킬 생각이니까 평생 같이 살 생각은 하지 말아라. 우리가 구해준 집에서 나갈 생각하고 다시는 우리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며느리 뒷덜미를 팍 잡아당기면서 문 쪽으로 밀어냈는데요. 며느리가 너무 당혹스러웠는지 아무 말도 못하다가 어머님, 아버님 잠시만요 라고 하면서 문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날 인터폰으로 며느리가 떠나는 것을 보고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죠. 며느리가 하려던 짓과 저지른 짓들을 전부 다 전해 듣고 아들이 쇼크를 받았나 봐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아들이 말을 더듬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 그게 정말이야? 엄마가 제대로 들은 거 맞아?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우리 안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무슨 오해가 있었던 거 아니야? 아들 녀석이 이러길래 녹음본을 보내주겠다고 하고 곧바로 전송했죠. 아들이 녹음본까지 듣고 나서야 현실을 받아들였나 봐요. 한참 동안 말도 안 된다는 소리만 반복하더니 자포자기 하듯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엄마, 나 이 사람이랑 같이 못 살겠어. 와이프한테 쌍둥이 태어나면 시간을 갖자고 하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이 우리 딸들 키울 자격 없는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해서든 키워야지. 아들이 이러면서 눈물을 참으려는 듯 숨을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아들을 이런 식으로 위로했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그런 것하고 얼른 이혼해서 멀어져. 엄마랑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울지 말고 정리해라. 나중에 다시 되돌아보면 정말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 거다. 제가 이렇게 아들을 도닥여주고 있었거든요. 한편으로 큰 걱정이 되었던 건 며느리 고년이 혹시라도 우리 쌍둥이 손녀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전하게 잘 이별할 수 있을 것 같냐고 물어보니까 아들 녀석이 이러더라고요. 그건 걱정하지 마. 무사히 출산하게 한 뒤에 이혼하자고 할 거야. 안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살았던 거잖아. 이제 그 사람 본성을 알았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정리해야지. 아들도 다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놓였죠. 이제 아들이 며느리랑 사이를 정리할 일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빨리 손녀들을 출산했으면 했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몰랐는데요. 그런데 며느리가 막달일 쯤 매일같이 우리 집을 찾아오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문도 안 열어주고 연락처도 차단해놨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장을 보러 가려고 문을 여니까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순간 깜짝 놀라서 심장을 부여잡고 서 있다가 며느리한테 이렇게 따져 물었는데요. 인기척도 안 내고 여기서 뭐하고 있어? 이제 곧 남이 될 건데 무릎은 왜 꿇고 있는 거야? 내가 이런다고 사과 받아줄 것 같아? 이러니까 며느리가 무릎으로 막 기어와서 제 바지가랑이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눈물을 처절하게 흘리면서 이러는 거 있죠.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이랑 아버님께 예쁨 받으려고 하다가 욕심이 과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럴 일 없을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예쁜 딸들 무사히 잘 낳아서 잘 키우고 아들은 또 낳으면 되잖아요. 그쵸? 며느리가 이러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며느리를 억지로 떼어놓으면서 이렇게 비아냥댔는데요. 전에는 남편만 찾으면서 은근히 차별할 때는 언제고 왜 나한테 와서 빌어? 난 너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아버님한테 가서 빌어. 제가 이러면서 남편 회사가 어딘지 알고 있지 않냐. 당장 꺼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눈물이랑 콧물로 더럽혀진 얼굴로 이러는 거예요. 아버님은 저 보자마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회사 건물 내 경비원을 불러서 절 막 끌고 간 것도 모자라 이제는 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데 어떡해요. 며느리가 이러니까 얼마나 가식적으로 느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며느리가 정말 추잡하다는 듯이 내려보면서 이래버렸죠. 그래, 그 얘기는 나도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나한테 와서 비는 거구나. 내가 만만하니까. 내가 못해줘서 남편을 더 좋아한 거면 말을 안 해. 며느리 넌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지 알고 있지? 올 남편이 재산도 많고 돈도 막 주니까 알랑방귀 끼었던 거지? 사과할 때도 내가 뒷전이네. 네가 이런 식으로 구는데 내가 널 용서해 주겠니? 제가 이렇게 사이다 발언을 날리고 장 보러 휙 가버렸어요. 장 보고 오니까 며느리가 아직 서 있길래 무시하고 집에 들어가 버렸는데요. 며느리가 그날 말고도 계속 찾아와서 제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거나 나가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난동을 피우는 거예요. 어머님,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어머님이랑 아버님 차별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 무시하려고 한 거 아니라고요. 저는 며느리가 이러든 말든 투명인간 취급하며 대문을 드나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남편이랑 제가 단둘이 있는데 비가 억수같이 많이 내리는 거예요. 우리 집이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이라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비를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며느리가 오늘도 왔으면 100% 비 맞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인터폰을 확인하면서 제가 왜 왔냐고 하자마자 며느리가 다급하게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지금 비 와서 너무 추워서 그런데 문 좀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두 분이랑 대화하고 사과드리고 싶은데 문 좀 열어주세요.
그때 며느리 목소리가 덜덜 떨리는 게 너무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당탕 하고 뭔가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쓰러지는 소리가 들더라고요. 인터폰으로 보고 있었는데 쓰러진 것 같길래 서둘러 나가봤더니 며느리가 기절해 있었어요. 제가 얼른 119를 불러서 구급차가 도착했죠. 남편도 뒤따라와서 며느리가 쓰러진 걸 보긴 했지만 무심하게 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우리 아들이랑 헤어질 것이지. 도대체 이게 무슨 민폐인지 모르겠다. 어차피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서 남이 되랜데 뭐하러 나까지 가겠나. 당신만 갔다 와. 그래서 저 혼자 며느리랑 같이 구급차에 타서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의사가 며느리 상태를 보고 심각한 얼굴로 다가와서 이러더라고요. 산모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아이를 생각보다 빨리 출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긴급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동의서 좀 작성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쩌겠어요. 일단 우리 손주는 살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동의서에 사인을 해주니까 며느리가 출산을 하러 들어가더라고요. 그 후로 저도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의사가 나와 절 부르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의사가 벙찐 얼굴로 이러더라고요. 방금 손주분들을 받았는데 이런 광경은 처음 봅니다. 보호자분께서 와서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만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 저는 며느리가 나쁜 생각, 나쁜 마음만 먹은 게 아니라 담배까지 피웠으니 애들이 잘못된 줄 알았거든요. 의사가 이러길래 분만실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쌍둥이 손주들이 손을 꼭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심장을 주먹으로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이 어린 것들이 지 엄마가 자기네들을 품은 채로 버린다, 흘려보낼 걸 그랬다, 애를 바꾼다 이런 말을 한 걸 다 듣고 있었는지 서로 의지하면서 손을 꼭 잡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의사와 간호사들도 너무 신기하다며 털썩 무릎을 꿇은 채로 쌍둥이를 쳐다봤었죠. 그런데 이보다 더 쇼킹한 건 뭔 줄 아세요? 딸인 줄 알았던 손주들 밑에 뭔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걸 본 순간 믿기지가 않아서 몇 번이나 들여다봤다가 의사한테 이리 물어봤어요. 제 손주들이 지금 남자 쌍둥이로 태어난 거예요? 며느리가 다닌 병원에서는 분명 딸이라고 전달 들었는데 왜 아들이 태어난 거죠? 제가 이러면서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였냐는 질문 세례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초음파 볼 때 소중이가 숨겨져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래도 산모분이 갔다는 그 병원에서 제대로 확인을 못 하신 것 같네요. 손녀딸인 줄 알았던 손주들이 손자들이라니. 의사랑 간호사들도 너무 신기하다며 수근거리고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애 흘려보낼 생각을 하고 우리 속일 생각만 안 했으면 손자들 잘 키우면서 행복하게 잘 지냈을 텐데. 그런데 며느리가 이렇게 가정의 행복을 깨버렸으니까 저뿐만 아니라 손주들한테도 혼난 거 아니겠어요? 애들이 지 엄마 속내를 알고 소중이를 일부러 숨긴 건 아닐까 하는 상상까지 드는 거예요. 며느리가 이렇게 벌 받았으니 어쩌겠어요. 땅을 치며 후회하게 해줘야죠. 그래서 제가 아들이랑 남편에게 며느리가 딸 쌍둥이가 아닌 아들 쌍둥이를 낳았다고 말해줬는데요. 아들이랑 남편 반응은 예상대로 호의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이랑 남편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말하려고 며느리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렸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마취에서 깨어난 며느리가 어느 정도 의식에 돌아온 거예요. 병원에서 며느리가 쌍둥이 보호자니까 당연히 이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도 딸 쌍둥이가 아니라 아들 쌍둥이인 걸 알게 됐어요. 자기가 아들 쌍둥이를 낳았다는 사실에 며느리 표정이 밝아졌길래 제가 이렇게 말해버렸는데요. 아들이랑 남편한테 네가 남자 쌍둥이를 낳은 이야기를 했다. 아들은 너 보기 싫다고 했고
손자들만 데리고 오라고 하더라. 넌 네 새끼들 볼 자격 없으니까 우리가 데려갈 거야. 제가 일하면서 우리 손주들 데려가려고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해도 우리가 승소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제 손을 붙잡고 울면서 이러는 거예요. 저 딸들이 아니라 아들들 낳았으니까 제 사과 받아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거짓말한 거 사과드릴 테니까 제발 저 좀 받아주세요. 저 이혼하기 싫어요. 저희 애들 그이랑 같이 잘 키우고 싶다고요. 며느리가 끝까지 이런 식으로 불쌍한 척을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며느리를 비웃어주면서 이랬죠. 우리 손자들 잘 키우고 싶고 우리 아들이랑 다시 잘 지내고 싶은 거 아닌 거 뻔히 다 보이는데. 뉘우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남편 돈이 너무 아까워서 이러는 거 싹 다 보인다고. 네 지금 연기하는 거 아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제가 이러니까 며느리가 억척스럽게도 울부짖더라고요. 전 그러거나 말거나 손자들 곁을 계속 지켰어요. 제왕절개를 한 경우에는 3일에서 7일 정도 입원을 해야 하거든요. 며느리는 5일 만에 퇴원을 하게 됐는데 저랑 남편이 5일 동안 밤새 신생아실을 지키고 있어야 했어요. 며느리 년이나 사돈들이 손자들 뺏어갈까 봐 그랬죠. 그렇게 5일이 지나 퇴원을 하게 됐는데요. 며느리가 퇴원하게 될 쯤에야 아들이 와서는 며느리를 제지하면서 이랬어요. 애들은 내가 데려갈 테니까 당신은 따라오지 마. 괜히 전화하거나 문자하지 말고 내가 연락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당신이 한 짓이 있으니까 조용히 집에 가는 게 좋을 거야. 아들이 이러니까 당연히 사돈이 며느리한테 이만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그런 사돈들 손을 뿌리치고 끝까지 쫓아와서 우리 집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집까지 쫓아온 며느리한테 골프채를 휘두르면서 이렇게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따라오는 거냐? 네같이 가증스러운 것 용서해 줄 생각 없으니까 꺼져라. 나 이거 괜히 겁주려고 골프채 든 거 아니다. 남편이 이러면서 휘두른 골프채에 며느리 얼굴이 닿을 뻔했거든요. 며느리가 그제야 겁이 들었는지 헐레벌떡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 뒤로 아들이랑 며느리는 어떻게 됐냐고요? 아들이 며느리랑 이혼 소송을 해서 보통 양육권은 엄마들이 많이 가져가는데 아들이 가져가게 됐죠. 며느리가 어떻게든 양육권을 다시 가져오려고 했지만 저한텐 며느리가 지 동생이랑 통화한 녹음본이 있잖아요. 며느리가 애를 흘려보내고 버릴 거라는 말을 한 게 다 녹음되어 있어서 아들이 승소할 수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비 부분에서 유리한 위치였어요. 결혼 생활에서 경제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따져서 재산 분할 비율이 결정되잖아요. 아들이 사업체를 혼자 운영했어서 그 기여도가 컸기 때문에 더 많은 비율을 받을 수 있었어요. 며느리의 거짓말이 녹음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며느리에게 상당한 양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죠. 양육권도 아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며느리가 양육비를 아들에게 줘야 했어요. 이렇게 재판이 끝나고 나서 아들이 사업하느라 바쁘니까 손자들은 당분간 우리가 봐주기로 했는데요. 남편이 시터를 고용해줘서 편하게 키우고 있죠. 이전 며느리는 이혼했다고 가만히 있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이전 며느리가 이혼 소송 기간 동안 잊을만 하면 찾아와서 깽판을 쳤어요. 집 문을 막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부짖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문을 안 열어줬거든요. 또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이전 며느리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이웃집 사람이길래 문을 열어줬는데 이웃이 글쎄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이 집 며느리가 제 집까지 찾아왔어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많이 화나셔서 문을 안 열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제발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던데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이웃이 이러길래 이전 며느리가 별의 별 방법을 다 쓴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웃 앞에서 이전 며느리를 혼낼 수는 없어서 우선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요. 아니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제 집안일이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괜히 민폐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저희가 알아서 해결할 거니까 얼른 들어가 보세요. 이웃이 찝찝해 보이는 얼굴로 집으로 돌아갔길래 이전 며느리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이전 며느리가 그새 제 다리에 매달려서 눈물 콧물을 질질 흘리더니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이혼 소송 중단하면 안 될까요? 친딸처럼 잘해주셔놓고 실수 한 번에 이러는 게 어디 있어요? 인간이라면 실수 한 번쯤은 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이전 며느리가 이러면서 손가락 하나를 펴든 채로 한 번만 봐달라. 단 한 번의 기회만 주시면 된다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대응해버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옆집까지 찾아가서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민폐 끼치면 경찰 부를 수밖에 없어. 우리 아들이랑 이혼 소송 중이라 이제 남남이 될 주제 여기가 어디라고 와. 제가 이렇게 쏘아붙이고 나서 112에 전화를 걸었는데요. 이전 며느리가 미쳤는지 눈깔이 획 돌아가서는 이렇게 발광하는 거예요. 어머님, 제발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결혼해서 팔자 핀 줄 알았는데 이게 뭐예요? 제가 속물이라서 이러지는 거죠. 어차피 인간은 전부 다 속물 아닌가요?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돈만 밝혀서 죄송하다고 빌고 있으니까 제발 봐주세요. 네? 이전 며느리가 이러니까 헛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 며느리를 정말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이랬어요. 내가 니랑 똑같은 인간인 줄 아니? 네 정도로 속물처럼 살아본 적 없어서 모르겠는데? 네가 우리 가족들을 속이고 한 행동들 전부 다 이해 안 되니까 이상한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말아라. 제가 이러고 나서 경찰이 올 때까지 대문을 닫아놓고 있었는데요. 경찰이 오니까 그제야 대문을 열고 이전 며느리가 한 짓을 전부 다 이야기했죠. 경찰이 이전 며느리랑 몇 분 동안 이야기를 나눠보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소리 지르시면 고성방가로 잡혀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집뿐만 아니라 다른 집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고요. 일단 여기 계시지 말고 서로 가서 대화하시게요. 아무래도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전 며느리랑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하니 이전 며느리가 발걸음을 떼니까 경찰 한 분이 재빠르게 다가와 이런 말을 건네시는 거예요. 계속 찾아오신 거라 또 문제될 수 있으니까 접근 금지 신청하세요. 절차 밟아드릴까요? 원래 접근 금지 신청은 법원을 통해야 하고 경찰이 직접 해드릴 순 없지만 피해자분이 경찰에 신고하면 저희가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 접근 금지 신청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 이전 며느리한테 접근 금지 신청을 때려버렸어요. 그 와중에 우리 아들이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니 이전 며느리가 아예 포기를 했는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더라고요. 당연히 우린 지금까지 이전 며느리한테서 양육비를 꼬박꼬박 받고 있어요. 아들은 그래도 육아는 자기가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서울 쪽으로 올라와 사업을 확장시켰는데요. 그 뒤에는 아들이 우리랑 같이 손자들을 키우고 있죠. 시한폭탄 같은 전 며느리가 평생 우리 귀한 쌍둥이 손자들 앞에 안 나타나길 바랄 뿐이에요. 근데 전 며느리 같은 경우는 염치 없는 인간이라 또 누군가를 꼬셔서 살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디 전 며느리가 싼 똥물이 우리한테 튀지 않길 바라고 있어요. 걱정과는 다르게 이후로 별일 없이 쌍둥이 손자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사연글을 써보게 된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간다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인간다움을 해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저처럼 깔끔하게 해결하시길 바랄게요.